충격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미국 뉴욕 맨해튼에 위치한 고층 빌딩에 허드슨 강이 보이는 회의장에서 미국 사람들 앞에서 한국 사람들과 중국 사람들이 창밖을 바라보며 언성이 높아지고 신경전이 점점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더 지켜보고만 있으면 마치 한바탕 전쟁 나기 일보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발언에 미국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뉴욕의 맨해튼에서 나고 자란 30살 매튜입니다. 저는 어린 시절부터 부유한 환경에서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남들과는 비교해서 조금은 넉넉한 집안에서 커왔습니다. 저희 집안은 할아버지 때부터 건설업을 하는 집안이었습니다. 큰 대기업 수준은 아니지만 그래도 뉴욕에서는 알아주는 중견기업 정도의 회사를 가진 집이었어요. 그래서 학창 시절부터 저는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누리면서 커왔고 유년 시절부터 아버지와 함께 공사장을 누비고 다녔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저도 저희 집 가문이 이어온 건설업에 관심이 많았고 부모님과 마트에 가면 항상 포크레인이나 크레인 등 건설 장비 장난감을 사고 싶다고 칭얼거렸어요. 그리고 건설 장비 장난감을 가지고 놀면 너무 재미있었어요. 저는 유년 시절을 정말 좋은 추억 속에서 보냈고 중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아버지께서 장래 희망에 대해 물으며 제가 정말 하고 싶은 일이 없으면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았으면 좋겠다고 항상 말씀하셨습니다. 사실 중학생까지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하지만 고등학생이 되니 곧 있으면 성인이 되고 특히나 미국은 20살 넘으면 독립하는 게 미국의 문화이기도 하고 당장 몇 년 남지 않았는데 제가 사회에 발을 디디면 당장 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크게 할 것이 있는 것도 아니고 선택지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안의 가업을 물려받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인정을 받아야 했기 때문에 공부도 소홀히 하지 않고 항상 열심히 했습니다. 1학년 때 성적은 중위권에 머물렀지만 3학년 졸업을 할 때는 전교에서 5손가락 안에 들어갔어요. 그렇게 저는 노력해서 미국의 코넬 대학교 건축학과에 입학했습니다. 대학을 입학하고 학교에 다니며 전 세계에서 다양한 인종과 정말 똑똑한 사람이 많이 오다 보니 저는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생활을 하면서 저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친구를 만나게 된 계기가 생겼습니다. 바로 한국인 친구 민수였는데요. 저와 같은 학과이고 같은 강의를 들으면서 많이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민수하고 친해진 계기는 바로 꿈이 정말 뚜렷하게 있었고 그 목표를 향해서 정말 열심히 달려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리고 성적도 뛰어나고 정말 다재다능했으며 제가 모르는 것이 있어서 물어보면 항상 고민 없이 대답을 해주는 친구였습니다. 아무래도 건축학과이다 보니 공학적으로 계산을 하는 일이 많고 창의적인 생각을 많이 해야 하는데 항상 강의 시간마다 교수님의 질문에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발언을 하며 강의를 듣는 모두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는 학생이었습니다. 하지만 민수에게도 어려움이 있긴 했습니다. 아무래도 고향을 떠나와서 타국에서 생활하는 게 힘들었던 거예요. 저는 민수를 저희 집에 초대해서 같이 저녁도 먹고 여러 가지 대화도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수에게 물어보았어요. 너는 무엇을 위해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유학을 왔고 왜 이렇게 열심히 하냐고 물어보았습니다. 그때 민수의 눈빛을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갑자기 눈에서 불이 켜지며 자신의 발언에 소신있게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각 나라의 대표하는 건물보다 더 위상 높은 건물을 꼭 자기 손으로 만들어 보고 싶다며 더 넓은 시야를 폭 넓게 바라보기 위해 유학 왔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덧붙여 두바이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보다 더 높은 건물을 세우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부르즈 할리파는 지구에서 제일 높은 건축물이며 아직 그 높이를 넘어선 건물은 없었고 그런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기술력이 필요했어요. 하지만 그 건물을 세운 건설사는 바로 한국의 삼성물산이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을 대표하는 건물은 롯데타워가 있었고요. 그래서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에는 전 세계를 상대로 유명한 건설사들이 있는데 굳이 미국까지 와서 공부를 하는 게 신기하기도 했습니다. 저의 대학생 시절에 민수는 저에게 큰 영감을 준 가장 고마운 친구였습니다. 그러면서 생각했어요. 저는 대학 졸업 후 한국의 건설사에 취업을 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에게 찾아가 저의 생각을 소신 있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운영하고 계신 회사를 물려받아서 회사를 잘 이끌어 가야 하는데 조금 더 큰 회사에서 경험을 쌓고 오고 싶다고 말하니 아버지는 흔쾌히 승낙하셨습니다. 그리고 졸업 후 한국에 있는 건설사로 취업을 한다고 하니 의아하게 생각하셨습니다. 미국에도 정말 유명한 건설 회사들이 존재하는데 굳이 한국에 가려고 하냐며 말리는 분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아버지에게 저의 생각을 말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건설사들이 세계적으로 유명한 회사가 많고 지금까지 건설을 하면서 쌓은 데이터도 많고 전 세계적으로 수주를 받은 것만 보아도 너무나 뛰어나다며 설명드렸고 지구에서 가장 높은 건물이 중동에 있는 부르즈 할리파인데 그 빌딩을 건설한 기업도 한국의 삼성물산이라며 최고의 기업에서 일하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저의 말을 들은 아버지는 고민을 조금 하시더니 저의 선택을 존중해주기로 했고 한국에서 경력을 쌓아도 된다고 승낙했습니다. 이제는 민수의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민수가 한국 출신이다 보니 아무래도 한국의 기업 문화들을 잘 알 것이고 저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거였어요. 민수와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고 찾아보며 제가 원하는 모티브를 가진 기업을 찾았고 그 기업에 맞춰 입사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5년의 시간을 함께 했기에 한국어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의 대화는 가능했습니다. 정말 저의 인생에 있어서 정말 감사한 친구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공부해서 대학은 차석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건설사도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큰 기대를 부품고 한국으로 갔습니다. 뉴욕에서 인천공항까지 비행 시간은 오래 걸렸지만 한국에 대한 설렘에 힘들지는 않았습니다. 비행기가 인천공항에 도착하고 입국 심사대를 통과하고 공항 내부에 들어서자 정말 놀랐습니다. 공항이 정말 크고 엄청 깨끗했습니다. 솔직히 저는 한국이 영토가 작아서 공항도 작을 줄 알았는데 제 생각보다 커서 충격을 받긴 했습니다. 그리고 인천공항 내부에는 실시간 에너지 소비량이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궁금해서 가까이 가서 보니 공항이 친환경 에너지를 사용하는 그런 건물이었습니다. 공항에서 쓰는 에너지를 친환경 생산해서 탄소 절감을 하고 에너지 소비량을 줄이는 게 눈에 보여서 신기했고 제가 대학에서 공부할 때 서적에서 보았던 게 실물로 보니 더 신기했어요. 그리고 공항 내부에는 AI 로봇이 돌아다니며 실시간 출입국 심사대 인파를 모니터로 보여주고 있었고 일종의 내비게이션 역할도 했습니다. 그리고 공항 밖으로 나와서 서울로 가려고 택시를 잡으러 나오니 주차장 역시 정말 알차게 쓰고 있었습니다. 주차장에는 주차된 차량 위에는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었고 정말 땅을 알차게 쓰는 것으로 보였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영토가 넓다 보니 사막에다 태양광 패널을 설치하거든요. 이런 데서 각 나라의 환경에 따라 쓰는 방식이 다르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에서 이름만 들으면 알아주는 건설 회사에 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를 건설하는 부서에서 일하게 된 거예요. 처음에는 아파트라는 게 생소했습니다. 미국에서는 업무를 위한 빌딩은 많지만 주거를 위해서 높은 건물은 잘 없었습니다. 아파트보다는 주택이 많은 게 사실이었거든요. 하지만 제가 다니는 회사에서는 한국뿐 아니라 해외 각 나라에서 수주를 따내며 아파트 보급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궁금했어요. 한국은 왜 이렇게 아파트를 고집하는지. 그리고 한국에는 어디를 쳐다보아도 눈에는 항상 아파트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회사에서 사택을 지정받았는데 역시 아파트였습니다. 서울 도심에 있는 아파트였는데 운이 좋게도 저는 준공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축 아파트에 배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사하기 전에 회사에서는 저에게
아파트 어플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정말 신기했습니다. 아파트 어플이라니 저는 처음이었거든요. 일단은 시키는 대로 아파트 어플을 설치했고 앱으로 들어가 보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핸드폰으로 아파트 안의 모든 것을 파악하고 작동시키고 안 되는 게 없었어요. 사실 미국에서는 이런 것을 볼 수 없었거든요. 그리고 이사 후 아파트에 들어가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국의 아파트가 삶에 있어서 이렇게 편리하다는 것을 새삼 처음 느꼈습니다. 어플을 설치하니 공동로비 현관문도 제가 가까이 가면 자동으로 열리고 엘리베이터 자동 호출 그뿐이겠습니까? 집안 내부에서 엘리베이터 호출도 가능하고 거실에는 큰 유리 통창으로 햇살이 따뜻하게 다가오며 부엌과 맞바람이 치게 설계되어 있어서 환기도 정말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시스템 에어컨이 천장에 설치되어 있으니 공간도 정말 효율적으로 빠져 있었고 심지어 공기청정 기능도 같이 되며 온풍으로 바꾸면 따뜻한 바람도 나왔습니다. 바닥은 보일러를 통해서 따뜻해지고 집안은 훈훈한 공기가 맴돌고 심지어 가전제품도 휴대폰으로 설정을 할 수 있고 말이 건축물이지 아파트가 IT기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거실의 벽에 설치된 월패드에는 차량 등록이나 문 열림, 공조기 등이 있고 집안의 에너지 사용률을 볼 수 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미국에 있는 주택과는 비교 대상이 불가였습니다. 아파트 내부 곳곳에는 에너지를 감소시키는 것들도 존재했습니다. 주방에서는 절수 페달을 이용하고 있었고 핸드폰 어플로 집안의 에너지 사용량을 보고 지정 사용량을 넘어가면 알림을 주는 등 저에게는 신세계로 다가왔습니다.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는 주차 유도등이 있고 주차장 입구에는 차량 대수를 알려주는 전광판이 있으며 관리실에는 아파트 전체의 실시간 에너지 사용량이 뜨는 등 정말 차세대 첨단 아파트였습니다. 그리고 옥상에는 태양광 패널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생산된 전기를 공동전기 사용을 하는 데 써서 아파트 공동관리비를 줄인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아파트에 살면서 관리비 부담도 줄이고 얼마나 좋은 방법입니까? 그리고 엘리베이터에 깜짝 놀랐습니다. 미국 뉴욕에도 고층 빌딩이 즐비해 있는데 오래된 건물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엘리베이터도 노후화가 많이 진행되었는데요. 그래서 엘리베이터를 탑승하면 고층으로 이동하는데 상당한 시간이 걸리고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춥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엘리베이터는 얼마나 빠르던지. 제가 살고 있는 아파트는 49층 아파트인데 49층에서 지하 6층까지 단 1분도 걸리지 않습니다. 속도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에어컨이 가동되고 겨울에는 히터가 나와서 정말 편리했어요. 공기청정 기능은 항상 작동되었고요. 인간이 살아가는데 이렇게 편리함을 주는 건물은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회사에서 아파트뿐만 아니라 다른 건설을 하는 프로젝트에도 참여했고 교량이나 터널 등 다양한 업무에서 경험을 쌓았습니다. 정말 한국의 기술력이 이렇게 높은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불과 100년 전만 해도 한국에는 고층 건물이라고는 하나도 없었는데 반면 미국 뉴욕에는 고층 건물이 상당했거든요. 그런데 반세기 만에 이렇게 수준 높은 기술력을 가진 나라는 아마 한국 빼고는 없을 겁니다. 한국에서 3년의 시간은 정말 빠르게 흘러갔습니다. 저는 이제 미국으로 돌아갈 시간이 왔습니다. 막상 한국을 떠나려고 하니 너무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너무 편리한 생활을 하다가 다시 불편한 생활을 하려고 하니 내심 떠나기 싫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일하면서 꿈이 생겼습니다. 미국에도 한국처럼 스마트하고 편리한 건물을 건축하는 게 저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쉬움을 뒤로하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한국은 정말 저에게 있어서 놀라운 경험을 이루게 해주는 나라였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와서 미국의 대기업 건설사에 이직을 했습니다. 아무래도 한국의 대기업 건설사에서 근무했던 저를 좋게 봐주어 스카웃 제의도 왔었고 제가 미국으로 돌아오는 시기도 적절해서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습니다. 저는 미국에 이직한 회사에서 능력을 인정받으며 근무했습니다.
제가 한국에서 보고 경험했던 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뿐인데 어느 순간 중요한 회의도 참석하며 회사의 임원진들도 저의 목소리를 귀담아 들었습니다. 실제로도 제가 미국에서 근무하는데 한국에서의 경험은 정말 좋은 밑거름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회사에서 뉴욕 맨해튼에 새로운 고층 빌딩을 세울 예정인데 파트너십을 맺을 건설사를 찾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이미 맨해튼은 고층 빌딩이 너무 많이 있고 빌딩 사이에서 건물을 짓는 것이 생각보다 높은 기술을 필요로 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맨해튼에서 빌딩을 세우면 건설사의 이미지도 높아지거든요. 세계 최고의 땅값을 자랑하는 뉴욕에서 건물을 세우는 게 그리 쉽지는 않은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세계 곳곳에 많은 건설 회사들이 수주를 따내려고 참여하고 싶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담당자들이 심사숙고하여 지원했는 건설 회사들을 추렸고 그중 두 회사가 선택되었습니다. 하지만 선택되었다고 해도 실무팀과 마지막 대면 회의를 통해서 선택을 하기에 아직 한 번의 차례가 남았습니다. 그렇게 선정된 건설회사는 한국의 건설회사와 중국의 건설회사였습니다. 저희 회사에서는 날짜를 정해주고 맨해튼에 위치한 회사 회의장으로 불렀습니다. 담당자는 창밖을 가리키며 저렇게 빌딩이 많이 있는데 다시 고층 빌딩을 설계 건축해야 하는데 저희 회사와 같이 할 능력 있는 회사를 찾고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 두 회사의 담당자들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회사 담당자들은 포트폴리오를 제시하며 지금까지 회사에서 해왔던 프로젝트를 설명하며 한국 회사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를 논리적으로 설명을 했고 첨단 시설과 스마트한 AI를 적용시켜 뉴욕에서 제일 뛰어난 건물을 만들겠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다음은 중국 회사의 담당자의 발표가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회사 담당자는 회사 자금을 자꾸 강조하면서 금전적으로 부족하지 않다는 것을 강조해왔고 회사에서 실행한 딱히 큰 프로젝트는 없었습니다. 그냥 규모만 부풀린 회사로 보여졌습니다. 그렇게 저희 회사는 내부 회의로 들어갔고 기다리던 한국 회사의 직원들과 중국 회사의 직원들의 말없는 기싸움이 있더라고요. 이미 한국 회사 직원들이 이겼다는 표정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저도 한국 회사에서 근무해보았던 경험이 있었기에 당연히 한국 회사에 한 표를 던졌고 저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런지 한국 회사를 선택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를 선택하자고 했는 이유는 한국 회사는 어려움이 있어도 한국인들의 특이한 점 때문에 꼭 극복을 하고 납기 기일은 무슨 일이 있어도 맞추는 게 신용이 너무 좋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리고 회사 신용도를 찾아보니 정말 뛰어났고 지금까지 건설했던 건물도 정말 많았으며 회사의 역사도 오래되었습니다. 그에 반해 중국의 회사는 자금 규모만 큰 회사였고 직접 건설했는 건축물도 많지 않았으며 회사의 역사도 오래되지 않았고 막대한 자금으로 하청에 하청을 주는 그런 모습만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회사에게 통보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임원진들하고 두 회사의 직원들이 있는 회의실에서 한국 회사를 선택하기로 했다고 말했고 한국 회사의 직원들은 환호성을 질렀고 중국 회사 직원들은 힘없는 발걸음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한국 회사의 담당자들과 얘기를 나누고 서로의 장단점을 보완하기로 했습니다. 저희 회사는 아무래도 첨단 기술과 AI 기술이 부족했기에 많은 도움을 바란다고 말을 했고 한국인 직원들은 그런 점은 걱정 말라며 뉴욕에서 가장 멋진 빌딩을 세워보자고 강력하게 말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한 후 저는 회사 회의 시간에 한국 건물의 우수한 점을 경험했던 내용을 토대로 미국 사람들이 경험하지 못한 건물을 만들자며 한국 건물의 우수한 점을 전부 다 모티브하자고 강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을 또 만들고 저희 집안의 사업을 물려받고 싶었습니다. 밖에서 일했는 프로젝트로 인정받아서 아버지에게 당당히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이렇게 저는 우연찮게 한국 덕분에 인생이 탄탄대로로 바뀌었고 제가 나중에 집안의 회사를 물려받아서 경영하는 그날이 온다면 한국에 가서 한국 건설사와 파트너십을 맺고
멋진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국인 친구 민수에게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제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준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매튜가 얼른 집안의 회사를 물려받아 한국에 와서 멋진 프로젝트를 성공하는 그런 날이 빨리 오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댓글 많이 남겨주세요. 잘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더 좋은 사연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금까지 하루튜브 김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